그 앞전에 우리가 지금 이게 2회고 앞전에 1회 봤는데 1회 제가 지금 전국을 빙 돌고 다시 왔는데요. 평균적으로 50 나오죠, 50. 2회는 다시 제가 한 바퀴 빙 돌고 3회 때 와서 알려줄게요. 평균 어느 정도 나와야 되는 거. 그러니까 1회 같은 경우는 50 이상 나왔으면 중 이상 나갔다 이런 얘기, 중간 이상 갔다 이 얘기입니다. 자, 문제 13번입니다. 건축법령상 건축 행위와 관련된 설명이 나오는 것은 문제가 정상적이면 이게 국토계획법 나오고 개발법 나오고 도정법 이러고만 나가는데 A형, B형이 틀려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은 순서대로 어떤 사람은 이제 뒤죽박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처음에는 국계법은 대부분 똑같이 나와요. 그 다음부터 국계법 몇 문제 나왔더니 확 바뀌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일부러 13번 건축법이 먼저 나왔습니다. 건축 행위와 관련된 설명이다. 옳은 것은 1번 건축물이 천재지변, 완전 멸실, 정정유묘를 다시 하면 개가 아니고 재축. 2번 주요 구조를 해체하지 않냐고 다른 대지로 위치 옮기는 것은 이전에 이게 다른 대지로 갔으면 이전이 아닙니다. 다른 대지로 가면 신축 또는 증축인데 다른 대지로 가면 뭡니까? 그런 건 안 물어봐요. 이전이냐 아니냐? 이전은 아닙니다. 3번 건축면적 100제곱미터 부속 건물이 있는 대지에 새로이 건축면적 300의 주된 건물을 축조하면 100인 부속이 있는 데다가 주된 300을 짓게 되면 이 행위는 증축입니다. 개축, 재축, 증축이 아니고 신축이죠. 신축. 개축, 재축은 제외한다. 이런 얘기요. 이렇게 지금 여기 이러고 100이 있는데 100 얘가 뭐라고요? 부속이 있는데 이 대지에다 옆에다 이렇게 지금 새로 이러고 300을 지은 이 행위는 뭐냐? 부속이 있는데 주된을 지으니까 당연히 뭡니까? 신축인데 개축, 재축을 제외한다는 말은 이런 얘기요. 여기에 지금 이렇게 100이 있고 여기 이러고 얼마가 있는데 300이 있는데 얘를 갖다 싹 철거하고 300이 주된이 있는데 싹 철거됐어요. 철거하고 다시 이러고 300에 있다. 얘는 뭐가 되는 거예요? 얘는 개축이에요. 개축. 그러니까 이런 거는 빼고 이런 얘기예요. 지금. 개축, 재축에 해당한 걸 빼고. 그러면 당연히 신축이죠. 4번 건축물의 높이를 높이는 행위는 대수선이 아니고 면적, 높이, 층수가 증가되면 증축입니다. 증축. 5번 건축 면적 300제곱미터인 주택을 철거하고 400인 주택을 새로 지으면 뭡니까? 전부 철거, 300을 시작 철거하고 400집 뭡니까? 신축 그래야죠. 신축. 좌우지간 건축과 대수선은 시험 문제 반드시 나요. 그러니까 틀릴 만큼 어려운 부분은 없어요. 14번입니다. 건축물 용도 분류상 연결이 틀린 거. 이는 반드시 나오죠. 어쩌다 한번 나옵니다. 오피스텔은 뭐로 갑니까? 업무고. 원래 우리가 터미널 그러면 터미널은 뭐예요? 운수인데. 물류터미널은 빼고 물류터미널은 뭐고? 창고. 얘는 창고. 물류터미널 창고입니다. 창고. 시장 그러면 도매든 소매든 시장은 판매고 유스호텔은 수련이고 안마원 그러면 일종 근생인데 안마시술소는 이종 근생. 안마원 그러면 그건 의원이요. 의원. 발 마사지 의원. 안마시술소는 이종 근생. 그래서 연결이 틀린 거 2번입니다. 15번입니다. 건축 허가에 관한 설명이 틀린 것은 1번 광역시에서 21층 이상의 건축물 등 대리인 증하는 용도 규모의 건축물 건축할 때는 광역시장 허가받아야 된다. 5조. 그 지문을 통째로 특별시 광역시에서 21층 이상의 건축물 등 대리인이 정하는 용도 규모의 건축물은 그 지문을 통째로 해야 된다고 특별시장 광역시장 허가를 받는다. 그렇게 해가지고 21층 이상의 건축물 등 대리인이 정하는 용도 규모의 건축물이 뭐냐? 그 부분을 따로 빼서 암기해야 되고 그게 21층 이상 연면적 10만 이상 연면적 10분의 3 이상 되는 증축으로 인해서 21층 이상 10만 이상 단 세 가지 뺀다. 공장, 창고, 건축인의 심의 거친 것은 제외다. 그 말은 공장, 창고, 건축인의 심의 거친 것은 특별시장, 광역시장 허가를 안 하고 군수구청장 한다 이 얘기입니다. 근데 심의 거친 것은 제외하는데 거기서 다시 또 뭐가 빠져요? 초고층은 제외니까 초고층 50층 이상 200m 이상 초고층은 다시 특별시장, 광역시장이 허가한다 이 뜻이고 2번 국토개발상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는 허가권제 허가받은 건축물의 착공을 제한할 수 있다.
잘 봐야 돼요. 국토관리상 필요하고 인정하면은 누가 제한합니까? 이것은 국장이 합니까? 시도가 합니까? 국장이 합니다. 국장. 그러니까 허가권자의 허가받은 건물에 착공 제한할 수 있다. 맞는 말이지. 만약에 도시계획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도시계획이나 지역계획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그걸 누가 하는 거예요? 시도의사. 시도의사가 허가권자 허가 착공 제한할 수 있다. 돼야 안 돼요?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국토관리상 필요하다 그러면 허가권자 허가 착공 되고, 도시계획 지역계획상 필요하다 그러면 허가권자 말하지 말고 시군구 허가 착공. 잘 잡아줘야 돼요. 국장은 허가권자 허가 착공 제한하고, 시도의사는 시군구청장의 허가 착공 제한하고, 2번은 국장이 하는 거니까 맞는 편이고, 3번 도시계획 시설 예정지 건축하는 가설 건축물은 허가를 받는 대신 신고하고 할 수 있다. 도시계획 시설 부지에서 가설 건축물은 허가입니다. 허가. 4번 건축허가를 받으면 농지법 농지 전효가 받는 걸 본다 그래야죠. 5번 건축허가 받은 자로부터 허가 대상 건축물 양도 받으면 건축주 명의 변경 신고해야 합니다. 그럼 여기서 지금 앞전 했던 걸 빼고 뭘 봐야 되는가? 3번 도시계획 시설 부지에서 가설 건축물은 출발이 국계법 빨리 생각해야 돼요. 자, 이렇게 도시계획 시설 부지입니다. 도시계획 시설 부지 안에서는 이럽니다. 도시계획 시설이 아닌 건축물 건축 공작물에 대해서는 뭐를 안 해줘요? 원래 허가 안 해줘요? 허가를 안 해주는데 도시계획 시설로 결정고 시되고 몇 년이 지났는데 2년이 지나도 시설이 설치가 안 됐다. 미설치. 2년이라는 기간을 줬으면 뭘 해야 되는데 단계별 집행을 수립해야 되는데 단계별 집행계획이 미수립됐다. 이 말은 언제 할지 시기가 미정이다 이 뜻이고 언제 할 줄도 모르겠다. 이러면 뭐 해준다고? 허가해준다고. 또는 2년 내에 시설 설치가 안 되고 단계별 집행계획이 수립이 됐어요. 수립은 됐는데 몇 단계가 아니야. 1단계가 아니야. 1단계도 제외된다. 그럼 몇 단계입니까? 2단계. 몇 년 후라고요? 3년 후. 이 조건이다 뭐 있다고? 허가해준다고. 이랬을 때 허가를 해줍니다. 허가하지 말아야 되는데 허가해준다. 여기서 무슨 허가해준다고? 하나 둘 셋. 첫 번째 가설건축물, 공작물, 개축, 재축. 이 가설건축물 건축이 쫙 여기까지가 우리는 여기까지가 국토계획법 64조고 이 선 넘어서 이제 어디로 왔다? 이제 건축법에서 가설건축물 건축 허가, 가설건축물 축조 신고. 그러면 이 허가가 어디서 나온 허가냐? 여기서 나온 허가고 어디서 나왔다? 여기서는 어디에서? 도시계획 시설부지 안에서. 그래서 이 지금 가설건축물 건축허가는 시설부지 안에서 하는 얘기고 신고는 허가 대상 외니까 당연히 뭐가 돼요? 밖에서 하는 거고. 근데 얘는 밖에서 이런 거 안 물어봐요. 얘를 물어보지. 도시계획 시설부지 안에서 가설건축물하고 허가다. 그러면서 자 이게 허가받기 위한 조건이 쫙 나오잖아요. 첫 번째 일단은 이 국계법 64조 갖춰야 되는 거예요. 64조 조건을 갖추라. 2년 내 설치가 안 되고 단계별이 미수립 또는 2년 내 설치가 안 되고 수립 안 되지만 1단계가 아닐 때 이랬을 경우에 허가가 나오는데 옛날에는 3층 이하일 것 원래는 이게 3층 이하일 것 그랬는데 3층 이하일 것 이 말하고 4층 앞전 한번 했어요. 이상이 아닐 것 이게 같은 뜻이요? 다른 뜻이요? 3층 이하일 것 이 말하고 4층 이상이 아닐 것 이 말이 같은 뜻이요? 다른 뜻이요? 같은 뜻. 원래는 이랬는데 지금은 법 개정에서 1억 쓴다고 이러고. 그러니까 이 말이나 이 말은 똑같다고 맨 이것만 보고 왔는데 3층 이하이 아닐 것. 3층 이하일 것, 3층 이하일 것. 이것만 딱 보고 왔더니 4층 이상이 아닐 것. 뒤에 보지도 않고 4층 X 이러면 안 된다고. 3층 이하일 것 그 말이나 4층 이상이 아닐 것 그 말이나 똑같은 얘기니까. 그러면서 이제 얘가 왜 4층이면 안 되냐, 3층 이하야 되냐. 뭐가 나와야 돼? 이게 나오죠? 철근, 콘크리트, 철근, 콘크리트 구조가 아니기 때문에. 전치 기간은 몇 년 이내고 3년 이내고 왜 3년이라고요? 1단계, 2단계, 구분기에 따라가서 시설 설치하기까지 계속 연장을 할 수 있다 그러고 이거는 전기, 수도, 가스 공급을 유하면 안 될 것 공동주택 판매, 운수 등 분양 목적이면 안 될 것 이런 조건을 갖추면 된다 이 얘기죠. 그게 지금 3번이니까 도시계획 시설 예정지에 건축하는 가설 건축물은 허가 그래야지 신고 그러면 안 돼. 그래서 15번의 답은 3번이 됐고요. 문제 16번입니다.
16번 공개공지, 공개공간. 공개 그러면 오픈된 공지, 휴게소, 쉼터입니다. 쉼터, 주민들의 쉼터. 자, 주민들의 쉼터, 공개공지 틀린 것은 1번 바다미 약계 5천 이상인 판매, 농수산물 유통이 제외된다. 판매, 업무시설 등에 설치한다. 5천도 맞고 판매 업무 맞는데 가루 안에 짐은 맞아 안 맞아? 딱 맞죠? 농수산물 유통시설은 제외. 2번 설치 규모는 대지 면적 10% 이내에서 조정한다. 얘도 딱 맞고. 3번 공개공지 공개가 설치한 건물에는 건폐율 용도를 높이지 않을 대등이 정하는 법 내에서 완화 정할 수 있다. 없는 게 있습니까? O 그래야 돼. O. 또 건폐율 때 X 그러지 말고 O. 대통령령에서는 어떻게 대통령령에서는 용적률과 높이지 않을 1.2배 완화했어요. 5번 공개공지 공개공간은 도심지 내 쾌적한 환경을 조성해 설치한다. 이게 옛날 간평사 한 문제입니다. 공개공지 설치하는 이유는 도심지 내 쾌적한 환경을 조성하자. 취지는 거기 있고 공개공지 설치 대상 지역은 주상공 이러면 안 되지. 일단은 공개공지는 주상공에서 주거지에서 뭐 빼야 돼요? 전용주거 빠지세요. 공업에서 뭐 빠지세요? 전용공업 일반공업 빠져야죠. 답은 5번입니다. 공개공지는 한번 보러 갑시다. 공개공지가 한 문제에 나올 가능성이 많이 떨어져요. 왜 떨어지냐 그러면 작년에 안 났어야 되는데 최근에 나와가지고 가능성이 좀 떨어집니다. 혹시 모르니까 봅니다. 요약지 138페이지. 요약지 138페이지입니다. 138페이지 3번 공개공지 등 해가지고 공개 오픈된 공터 쉼터입니다. 쉼터. 다음에 해당하는 지역에 환경을 쾌적하게 조성해서 대리인이 정하는 용도 규모의 건축물은 일반이 쉴 수 있는 조그만 휴게소를 만든다. 그러면 이게 지금 그 특징이 뭐냐? 이거는 다중이 이용하는 지역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용하는 지역이 어디냐? 당연히 주상공인데 주거지역에서 일단은 전용주거는 평소에 사람이 없다 그랬죠? 전용주거는 빠지고 공업에서도 전용공업하고 일반공업은 빼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일반주거, 준주거, 상업, 중공업 그 다음에 시군구청장이 도시화의 가능성이 크다고 인정하는 지역도 있고 설치 대상 건축물 숫자는 암기해야 돼요. 바다미 작게 5천 이상. D는 암기하지 말고 보면서 다중이 이용한다 생각 뭐예요? 문화집회, 종교, 판매, 운수, 업무, 숙박인데 그 대신 뭐를 조심하냐? 판매에서 농수산물 유통시설 제외, 걔를 주의하고 운수는 여객용만 그런 걸 좀 잡아줘야 되고 설치 면적은 대지 면적 10% 이하에서 조례를 정하되 적용 면적을 공개공지 면적에 포함시킬 수도 있고 그 말은 나무 심어놓고 의무적으로 나무 심어야 되니까 그런 데다 휴게소 만들어도 좋고 이 얘기입니다. 그 다음 밑에 3번은 딱히 중요한 거 없어요. 옆에 큰 3번 건축 기준에 완화해가지고 공개공지 설치하면 건폐율 용도를 높이지 않을 대통령령이 정하는 법 내에서 완화하는데 건폐율 용도를 높이지 않을 대령이 정하는 법 내라는데 대통령령을 보게 되면 용적률 1.2배, 높이지 않을 1.2배, 건폐율 1.2배 그것은 X. 그러니까 아까 문제처럼 건폐율 용도를 높이지 않을 대령이 정하는 법을 완화 적용할 수 있다. 그것은 O입니다. 근데 건폐율 1.2배 그러면 X라고. 그 다음에 이제 박스 밑에 2번 보게 되면 바다미 작게 5천 이상의 건물에서 공개공지 설치 대상이 아닌 건물에 공개공지 설치하면 똑같이 용적률 높이지 않을 1.2배 완화해 주겠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게 공개공지니까 문제 나오면 틀린 만큼 어려운 내용 없으니까 무조건 맞춰야 되고 17번 건축서입니다. 건축선 틀린 것은 1번 건축선은 도로와 대지 경계 부분에서 도로교통 원활과 도로 잠식을 방지해 정한다. 원래 건축선이 도로와 대지 경계죠. 그러니까 건축선은 도로와 대지 경계에서 자, 왜 건축선이 뭡니까? 이 선 넘어서 건축하지 마라. 도로교통 원활과 도로 잠식을 방지하기 위해서 지정하는 제도입니다. 2번 소연너비에 못 미치는 도로에서 건축선은 중심선에서 소연너비 2분의 1 상당한 수평거리를 물러난 선 맞는 말이고 3번 건축선은 법정되어 있으며 허가권자가 별도 지정하는 경우는 없다. 건축선은 법에 정해져 있습니까? 있죠. 어디라고? 원칙은 도로와 대지 경계선이라고. 소연너비에 못 미치면 중심선에서 2분의 물러난 선이 건축선 법에 정해져 있어요. 법에 정해져 있는데 허가권자가 따로 지정할 수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법에 정해져 있지만 소연너비 이상 되는 도로에서도 건축선은 별도 후퇴 지정할 수 있습니다. 3번은 틀렸죠.
4번 교차하는 도로에 건축하는 교차하는 도로 모퉁이에서 최대 4m 내지 최소 2m 이내에서 후퇴해서 연결한 선을 건축한다. 4, 3, 3, 2, 3, 2, 2, 2 최대 4, 최소 2 그만큼 후퇴해서 연결한다고. 5번 도로면에서 높이 4.5 이하의 부분 창문을 열고 닫더라도 건축선의 수직면을 초과해서는 안 된다. 자, 그럼 이제 그 부분 좀 보고 갑시다. 유약지 139페이지. 139페이지 도로하고 건축선을 좀 보고 가야 돼요. 도로입니다. 도로. 원칙 건축법 도로. 원칙 얘는 통과도로입니다. 통과도로. 건축법상 도로가 되려면 보행, 사람 다니고 자동차 통행, 차가 다니고 4m 이상 되면서 다음 하나에 해당하는 도로. 네 가지요. 사람 다니고 차 다니고 3에 대상되면서 첫 번째 국계법, 도로법, 사도법, 기타 관계 법령. 법령에서 신설한다, 변경한다, 고시가 된 거. 법에서 고시가 됐다든가. 그게 아니면 건축가 또는 신고시, 시도, 시군구청제, 위치를 지정해서 공고한 도로. 조건이 네 가지요. 사람, 차, 3m, 법에서 고시. 그게 아니면 사람, 차, 3m, 위치 지정 공고. 네 가지를 갖췄을 때 건축법은 도로가 됩니다. 그러면서 도로에서 가장 중요한 지문은 뭐냐? 예정도로도 포함됩니다. 아직 개설이 안 돼 있는 도로, 계획상의 도로도 건축법은 도로라고 인정한다. 그 부분 주의해야 되고. 예외해가지고 원칙은 네 가지 갖췄는데 예외 그러면 네 가지 못 갖춰도 된다 이런 뜻입니다. 지형적 조건으로 차량 통행 도로 설치가 곤란하다 인정해서 특자시, 특자도, 시군구청제 위치를 지정 공간을 정하는 너비 3m 이상이 들어 그런 지문이 딱 나오면 지형적 조건으로 차량 통행 도로 설치 곤란 경사지 계단으로 된 도로 생각하고 그런 데서도 허가권자 위치를 지정하는 범위 내에서 폭 3m 이상이면 건축법 도로라고 인정한다. 그렇게 계단으로 된 도로 옆에 있는 땅들이 전부 다 뭐가 안 된다? 맹지가 안 된다. 거기에 있는 건축물이 합법 건물이 된다 이런 얘기고 막다른 도로는 별로 중요하지 않아요. 어쨌든 문제다 암기해야 돼요. 막다른 도로 길이가 10m 미만이면 2m 이상 10에서 35 미만이면 3m 이상 35 이상이면 6m 이상 2, 3은 여기고 2번 도로의 지정 폐지 변경입니다. 첫 번째 도로의 지정 허가권자 도로를 지정할 때는 이해관계인의 동의 받습니다. 이해관계인의 동의를 받고 지정하는데 이해관계인의 동의 안 받는 경우 두 가지 있어요. 도로를 지정을 하든 폐지를 하든 변경하든 이건 결정이죠. 결정. 지정, 폐지, 변경, 도로 결정하니 결정할 때는 시민은 상식이요. 시민은 무조건 하는 거요. 법에 있든가 말든가 시민은 무조건 한다요. 시민은 해야 되는데 이해관계인의 동의를 반드시 받냐 이게 문제되니까 지정할 때는 이해관계의 동의를 받는 게 원칙인데 예외적으로 안 받는 경우는 두 가지겠죠. 첫 번째 이해관계인 해외 거주 동의받기 곤란. 주민들이 오랜 기간 동안 사실상의 통행료 속에 있는 조례가 정하는 것. 그런 경우는 이해관계의 동의 없이 심의 거쳐 지정할 수 있다. 동의 받고 지정하는 게 원칙인데 동의 안 받는 경우도 있다 기억해야 돼요. 두 번째 도를 변경하고 폐지할 때는 지정한 도를 변경 폐지한다. 이해관계인 동의 반드시 받아. 반드시 예외 없음. 2번 이 도로에 편입된 토지 소유자나 건축 등이 허가권자에게 지정된 도를 폐지 변경할 때도 반드시 동의받는다. 예외가 없음. 지정, 변경, 폐지는 결론. 지정, 변경, 폐지하려면 이해관계인의 동의를 받아야 되는데 예외는 지정만 예외 있음. 폐지 변경은 예외가 없음. 반드시 이해관계 동의 받으라. 지정은 받는 게 원칙이지만 안 받는 경우도 있다. 그러니까 우리 옛날 시험 문제가 허가권자가 도로를 지정하고자 할 때 이해관계인의 동의는 필수적이다. 이게 O냐 X냐? X다. 지정할 때는 예외가 있더라. 3번 도로와 대지의 관계 접덕이죠. 대지는 무슨 얘기요? 여기서 말하는 대지는 건축하는 땅이죠. 대지는 도로에 얼마 이상 2m 이상 접한다. 건축법에서 건축법상 도로가 되려면 반드시 뭐가 다녀야 된다? 사람은 다녀. 사람이 못 다니는 도로가 있습니까? 있죠. 그게 뭐라고? 자동차 전용. 자동차만 전용. 사람은 자동차 전용. 그런 건축법상 도로가 아니에요. 그래서 대지는 도로 가로치고 자동차 전용도로는 제외. 건축법상 도로가 아니니까 2m 이상을 접해야 된다. 기억해야 돼요. 왜 2m 접하래요? 두 사람 이상이 동시에 대피할 수 있는 최소폭 기억해야 되고 2m 접한다 그 원칙인데 예외죠. 안 접해야 된다. 건축물 출입에 지장이 없다고 인정하는 거.
건축물 출입에 지장이 없다고 인정하는 것. 두 번째, 건축물 주변에 광장, 유원지, 공원, 기타 법령의 건축이 금지되고 공중통행에 지장이 없는 것으로서 허가권자가 인정할 때 그때는 2m 안전표도 괜찮습니다. 강화, 얘는 암기 좀 해야 돼요. 연면적 2,000, 공장은 3,000 이상이면 6m 이상 되는 도로에 4m 이상을 접해야 돼요. 그러니까 도로 폭이 일단 6m 넓어요. 넓은 도로에다가 4m 이상을 접한다. 단 거기도 축사, 작물 재배사, 조례가 정하는 것은 그렇게 접할 필요가 없다고. 4번 건축서입니다. 건축선. 도로와 대지의 관계에서 대지에 건축할 수 있는 선을 건축선을 하는데 원칙은 도로와 대지 경계선. 예외 이제 소요 너비에 못 미친다. 못 미친다 그러면 중심선에서 소요 너비의 2분의 1 물러난 선. 소요 너비에 못 미치는 도로 반대쪽에 하천 경사지 선로부지가 있으면 하천 경사지 선로부지가 있는 쪽 경계선에서 소요 너비에 상당한 수평거리 선. 그러면서 소요 너비에 못 미치는 도로와 건축선 사이 부분 대지 면적에서 제외한다. 두 번째가 이제 도로 모퉁이의 건축선 가각전제입니다. 도착하고 도로 포기에서 최대 4에서 최소 2m 후퇴해서 그 면적이 대지 면적에서 제외가 돼요. 건축선의 별도적인 말은 소요 너비 이상 되는 도로를 가더라도 시군구청장 건축물 위치 정비, 환경 정비 시가지 정비하기위해서 건축선을 따로 후퇴 지정할 수 있는데 그게 어디냐 그러면 도시지역에서 얼마까지 후퇴하냐 4m. 그건 암기하지. 도시지역에서 4m 이내까지 작년 시험 문제요. 도시지역에서 4m 이내까지 후퇴 지정할 수 있다. 그랬을 때 소요 너비 이상 되는 도로와 지금 후퇴 지정된 건축선 사이봉 대지 면적에 포함한다. 건축선에 의한 건축 제한 그러면 건축물 건축하는 담장을 쌓던 건축선을 넘어서는 안 된다. 단 지표 아래 부분으로 넘어가도 괜찮다. 두 번째, 도로면 4.5 이하, 도로면 4.5 이하, 창문을 열고 닫더라도 건축선 실면을 넘어서는 안 된다. 그리고 주로 도로에서 그런 데로 한 문제 나오니까 그 정도는 해놔야 되고요. 문제 18번입니다. 건축 법령상 건축 면적 산정 방법이다. 틀린 것은 18번 건축 면적 산정 방법 틀린 것. 1번 건축물을 건축물 면적 건축면 대지 면적 건축 면적 바닥면 연면적 면적 산정 방법 틀린 거 1번. 건축물을 리모델링할 경우 미관한 산 열 손실 방지에 외벽에 부과하는 마감재를 설치할 때 바닥 면적에 산입하지 않는다. 들어본 적이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제외.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제외. 법에서는 제외를 써놓고 물어보지. 이거 포함한다? 그러고는 안 물어봐요. 제외입니다, 제외. 리모델링 하기 위해서 외벽에 덧붙이는 마감재는 제외. 두 번째, 건축물 지상층에 일반이나 차량이 통행할 수 설치한 보행통로, 차량통로 들어본 적이 있다, 없다? 있으면 제외, 없어도 제외. 산입하지 않는다가 제외입니다, 제외. 다락 층고 1.5 이거는 안 돼요. 숫자 나온 것은 별도로 암기해야 돼요. 층고 1.5 이하면 제외인데 경사진 형태의 지붕인 다락이면 1.8 이하까지가 바닥 면적의 제외고 맞네요. 4번 공동주택 지상에 설치한 기계실, 전기실, 적용시설, 생폐, 보관함 들어본 기억이 있든 말든 얘는 제외입니다. 5번 벽기 등의 구역이 없는 건축물 이거는 별도 신경 써야지. 주유소 지붕 끝에서 몇 미터 후퇴? 1m. 네, 그런 거는 따라 암기해야 돼. 1m 후퇴한 선으로 둘러싸인 수평, 투영, 면적. 면적 파트 잘 나오니까 요약지 143페이지 한번 짚어야 돼요. 143페이지. 면적이 제일 먼저 대지 면적, 대지의 수평, 투영 면적. 막 그림 연상해야 돼요. 대지 수평, 투영 면적. 소요 너비에 못 미치는 도로와 건축선 사이 부분은 대지 면적 제외. 소요 너비 이상 되는 도로와 별도 후퇴 지정된 건축선 사이 부분 대지 면적 포함. 그리고 도로 모퉁이 건축선 가각전제니까 제외. 대지 안에 도시에서는 도로 공원 등이 있으면 대지 면적에서 제외. 그게 대지 면적이고 건축 면적 건축물의 외벽이 없으면 외곽기 등 포인트는 중심선 둘러싸인 수평 투영 면적. 처마 차양이 있다. 얘는 아직 한 번도 안 나왔어요. 처마 차양 등이 있으면 이게 외벽 중심에서 얼마 이상 튀어나왔냐 1m 이상 튀어나왔다. 그러면 처마 끝에서 일정 거리가 후퇴되는데 얼마만큼 후퇴되냐 그러면 그 건축물이 뭐냐 사찰은 4, 축사 3, 한옥이 기타 1. 사찰은 외벽 중심에서 처마가 4m 이상 나왔을 때
처마 끝에서 안쪽으로 4m 후퇴한다는 얘기입니다. 축사는 3m 이상 났을 때 3m 후퇴 들어오고, 한옥은 2m 이상 나갔을 때 2m 후퇴하고, 기타는 1m 한 번도 안 나왔어요. 별로 중요하게 한 번. 3번을 좀 더 신경 3번. 자, 이제 건축에 살면다. 지표면 1m 이하 이런 건 암기해야 될 숫자니까. 지표면 2m 그럼 모르잖아요. 지표면 1m 이하는 제외. 근데 그게 지표면 1m 왜 만들어내는 거? 이게 창고다. 차량 접안하기 위해서. 창고 차량 접안하기 위한 부분은 1.5 이하까지는 제외. 그리고 이제 밑에 있는 내용들 2, 3, 4, 5는 그냥 들어봐도 제외고 안 들어봐도 제외고 무조건 제외만 써놨으니까. 지상층 설정한 보행 통로, 차량 통로, 지하 주차장 경사로, 지하층 출입구 상부, 생활 폐기물 보관함 무조건 제외. 여기에 없는 거 써가지고 물어보진 않아요. 없는 거 써가지고 포함되지 않고 있는 거 써가지고 물어보니까 1번은 숫자니까 암기하면 되니까 나머지는 들어봤든 못 들어봤든 물어보면 무조건 제외. 그래야 시험에 맞아죠. 바닥 면적입니다. 바닥 면적 각층 전부 또는 일부, 각층의 전부 또는 일부, 벽기둥 포인트 중, 심, 선 둘러싸인 수평 투영 면적. 거기 포인트는 중심선이고 1번 벽기둥의 구역이 없다. 이건 암기해야 돼요. 벽기둥의 구역이 없다. 주유소 승가하고 지붕 끝에서 1m 후퇴한 둘러싸인 수평 투영 면적. 두 번째 필로티 그러면 필로티 빨리 1층 주차장 승가하고 네 가지. 그 1층 주차장 그쪽으로 사람이 다니면 제외, 차가 다니면 제외, 주차 공간을 쓰면 제외, 공동주택이 있으면 제외. 그런 걸 알아야 나중에 다 계산할 수 있어요. 바닥 면적에서 아예 제외가 되버리면 용적률 산정할 때 아예 제외가 되는 거예요. 넷 중에 어느 것도 아니다. 사람도 안 다니고 차도 안 다니고 주차장도 아니고 공동주택도 아니면 바닥 면적이 포함. 그럼 그거 용적률에 포함된다 이 얘기입니다. 세 번째, 너대 그러면 베란다입니다. 너대 면적에서 너대 접한 가장 긴 외벽 길이 거기다 곱하기 1.5. 그러면 그 면적이 면적. 그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는 포함한다. 그 다음부터 들어본 기억이 있으면 무조건 제외인데 승강기타, 계단타, 굴뚝, 덜셔트, 설비덕트 무조건 제외. 다락은 암기하고 층고 1.5 이하인 다락은 제외. 경사진 형태 지붕이면 1.8 이하까지 제외. 건축물은 내부, 외부 설비, 굴뚝, 설비덕트, 물탱크 이런 것은 제외고 공동주택 지상에 설치한 기계실, 전기실, 놀이터, 조경시설, 생폐보관함은 제외. 건축물 리모델링하게 외벽에 부과하는 마감재 제외. 연면적은 각층 바닥 면적 합계, 지하층 포함. 그럼 별로 중요하지 않아요. 근데 문제는 용적률 계산할 때 연면적은 4가지 뺀다. 용적률 계산할 때 연면적 4개 뺀다. 뭐 뺀다? 지, 주, 피 그랬죠. 지하층, 부술주차장, 초고층, 준초고층, 피난 안정구역, 경사지붕 안에 대비공간. 하여튼 그런 말은 미경이가 잘 만들어요. 지주, 피. 혹시 여기 79년생 있네. 79년생? 없습니까? 79입니까? 카페가 되게 재미있어요. 종종 모르는 사람들이 카페에서 대화를 하다가 댓글 달고 뭐 하다가 좀 친해지면 나이를 슬쩍 물어봐요. 나이를 비슷한 딸 같으면 나이가 많으면 바로 행님 해버리고 나이가 똑같으면 친구 되는데 그 친구가 보니까 79에 79 생년월일. 그러니까 딱 물어봤는데 79가 또 은근 많아요. 79가 안 나오면 딱 이게 지금 79니까 친구 아닙니까? 친구. 그러니까 바로 반갑다 친구야 이게 돼요. 이 79생들이 그러니까 나중에 가보세요. 11월 모임에 딱 가게 되면 장태도 모임에 와야 돼요. 네. 딱 오게 되면 딱 얘기해주면 내 미경이한테 여기도 79다 그러면 바로 얘기할 거야. 반갑다 친구야 그러면. 그래서 지주 PP 거기서 만들어놨습니다. 지하층, 부속주차장, 초고층, 준초고층, 피난안정구역, 경사지붕 대피공간 그걸 알아야만 계산 문제입니다. 반드시 기억하시고. 그 다음에 2번 건폐율과 용적률인데 얘도 은근 잘 나와요. 건폐율, 용적률. 이 개념은 건폐율 별거 있습니까? 대지 면적에 대한 건축 면적 비율. 하나의 대지에 건축물이 2동 이상 있으면 건축 면적의 합계. 용적률은 대지 면적에 대한 연면적의 비율. 하나의 대지에 2동 이상 있으면 연면적 합계. 그러면서 이 건폐율 용적률 최대 한도는 무슨 법이 있다? 국계법이 규정되어 있는데
여기서 주로 묻는 것은 건축법이 완화할 수 있다 없다? 있다. 그게 잘 나옵니다. 거기까지 짝 끼고 있어야 되고 문제 19번입니다. 19번 다음 자를 보고 건축법령에 위반되는 내용만 바르게 나열한 것은 가장 쉬운 현대 문제입니다. 위반되는 것만 바르게 나열한 거. 몇 개 그럼 어려운데. 자, 기억. 허가권자가 기간 내 사용 승인을 교부하지 않아서 건축주는 기간 만료 다음 날 건축물을 사용했다. 이 건축법 어긋나요? 안 어긋나요? 어긋나지 않죠. 그럼 기억이 있으면 돼야 안 돼요? 안 되죠. 그러면 더 가지 말고 일단은 1번하고 2번은 탈락이요. 근데 니은이 있네. 5번에 니은도 봐야 돼. 니은. 특별 건축기관에서 건폐에 관한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할 수 있다. 거기 들고 빨래 했나요? 빨래 했냐고. 그럼 뭐라고 말해야 돼요? 네. 건, 조, 대, 높이. 항상 질문하고 왜 나한테 관심 있을까? 그 얘기 하지 말아요. 관심 없어요. 관심. 빨리 했나 바로 건, 조, 대, 높이니까. 건이 뭡니까? 건별, 조, 적용, 대, 대제는 공지. 높이, 높이장, 일조확보, 높이장. 그러니까 적용하지 않을 수 있다면 니은이 5가 되니까. 그러면 지금 니은도 탈락이 되네요. 그러면 답이 3번 아니면 4번인데 디귿 읽으면 바보 되네요. 바로 니을 가야 되겠네. 니을. 2층 이상의 층에 베란다 높이 1.3 난간을 설치했다. 언니는 좋겠네. 기억나요? 언니는 좋겠네. 몇 메타요? 1.2m. 1.2m 이상인데 얼마 했다고? 1.3 했으면 괜찮아요? 안 괜찮아요? 괜찮은 거지. 법에 어긋나요? 안 어긋나요. 그러니까 니을은 위반되는 내용이 아니에요. 그러면 3번이 거기서 또 탈락됐어요. 그럼 답은 자동 4번이네요. 4번에 디귿 미음인데 디귿에 뭐가 있는가? 연면적 2천인 건축물 건축하면서 구조 안전 확인하지 않았다. 구조 안전 확인 대상 5초. 5초 그러면 3층 1000, 13, 90. 그 생각납니까? 3층 1000, 13, 90. 처음 읽을 때는 자 3층 이상의 건축물, 연면적 1000 이상 되는 건축물, 높이 13m 이상, 처마 높이 9m 이상, 기둥 사이 10m 이상, 지층벽 안에 있는 건축물, 국가적 문화유산 보존가치 있는 건축물. 그러면서 이제 이걸 갖다 우리가 암기할 때는 어차피 답은 숫자가 답이지 숫자 없는 거 답이 안 되니까 확 줄여서 뭐라고? 3층 1000, 13, 90. 그럼 그 내가 3층 1000, 13, 90. 1000 이상이면 구조 안전 확인해야 되는데 2000인데도 확인 안 했으니까 법에 어긋났다는 얘기고. 미음, 방, 화, 지구 뭐라고요? 축하, 공연. 건축물이 뭐라고? 축하, 뭐가 나지? 내화구죠? 내화구죠. 공작물이 뭐라고? 불연, 재료. 그래서 답은 4번이 되고 기억, 바로 이제 머릿속 생각이에요. 사용승인, 사용승인. 자, 건축법에서 사용승인 첫 번째 사용승인 대상 머릿속에서 하나, 둘, 셋. 건축허가, 건축신고, 허가 대상, 가설건축물. 협의 대상인 건축물은 제외한다. 누가 누구한테 신청해야 돼요? 건축주가 허가권자한테 신청합니다. 생각해요. 언제 신청해야 돼요? 다 끝나게 해야 돼? 일부 끝나게 해야 돼요? 다 끝나고 모두 완료도 해야 되는데 하나의 대지에 2동 이상 건축하면 한 동 끝났을 때 동별로 완료했을 때 신청할 수 있다 없다? 있다 그래야 돼요. 그러면 사용승인 신청할 때 첨부 서류에 뭐가 있습니까 하면 원래 첨부 서류는 의심하는 게 아닌데 처음으로 계획하면 함정 썼어요. 감리 완료 보고서하고 공사 완료 도서를 첨부한다. 이렇게 신청하면 이제 사용검사권자는 사용승인권자 며칠 내 검사합니까? 그러면 7일. 7일 내 검사하고 합격한 건축물에는 교부한다. 근데 그렇게 해가지고 이제 검사 받고 써야 되는데 예외적으로 검사 안 받고 쓸 수 있는 게 두 가지가 있어요. 첫 번째 여기 나와 있듯이 기간 내 사용 승인서를 안 준다든가 뭘 받으면 임시 사용 승인 받으면 그때는 미리 쓸 수도 있는데 임시 사용 승인가는 몇 년 이내고 2년 이내에 연장은 된다. 단지 기간과 횟수는 없다. 그러면서 우리 건축법에서 건축 허가 받으면 의제되는 게 몇 개 있다고? 많다죠. 뭐 빼고 다 있다고? 소방 빼고 다 있다고. 이렇게 해서 공사 끝나가지고 건축법에서 사용 승인 받으면
아까 의제된 사항들에 대한 준공검사, 사용검사, 사용승인 등은 모두 받은 걸로 본다. 그렇게 정리가 돼야 되고 1번은 그렇게 정리해야 되고 2번 특별건축구역은 기본을 돼. 특별건축구역 지정권자가 누굽니까? 특별건축구역 지정권자가 누구예요? 그러면 국장하고 시도, 기본 국장하고 시도. 특별건축구역 지정할 수 있는 지역이 개발이 예정된 지역이요, 개발이 제한된 지역이요. 개발이 예정돼 있는 지역은 지정할 수 있고 개발이 제한된 지역은 지정할 수가 없는 거예요. 답 될 수 있는 것만 생각하고 지금 개발이 예정돼 있는 그런 데는 특별건축에 지정할 수 있고 개발이 제한돼 있는 데 지정할 수가 없고 그러면서 이 특별건축구역은 국장 시도에서 본인이 직접 지정할 수 있지만 요청받아서 지정할 수 있는데 요청받게 되면 30일 내 건축위원회 심의해야 된다. 30일 날짜가 약간 거스니까 30일 내 심의 좀 신경 쓰고 특별건축이 지정되거나 변경 지정되면 도시관리계 결정이 있는 걸 보되 용도, 지역, 지구, 구역은 전혀 변함이 없다. 특별건축이 지정되거나 변경 지정된다고 용도, 지역, 지구, 구역이 지정되거나 변경 지정되지 않는다. 그러면서 지정권자가 국장시도니까 해제도 국장시도인데 해제가 국장시도인데 해제가 특이하게 여기는 뭐예요? 할 수 있다, 할 수 있다. 그래서 신경 쓰는 게 몇 년? 5년. 특별건축이 지정하고 5년 내 부합하는 건축의 착공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해제 금매짐이 할 수 있다. 그리고 특별건축구역에서 배제되는 게 해가지고 건조된 높이 그랬고 완화되는 건 많다. 다른 방법 대신할 때 개별 건물만 쓰지 말고 통합 적용하자. 그럼 뭐가 나와야 돼요? 네, 미장원, 미술 작품 설치, 부설 주차장, 공원 통합 적용할 수 있다 그러고 아까 구조 안전 확인 그러면 그건 방법 없어요. 암기하지. 3층 1000, 13, 90, 3층 이상, 연면적 1000 이상, 높이 13, 1000만원표 9, 기둥 사이 10m 이상의 건축물은 구조 안전 확인이고 난간 높이는 1.2 이상이고 방화지 그러면 축하, 동형, 건축물, 내화구조, 공작물, 불연제로 20번입니다. 도시개발 구역 등에 대한 설명이 다 틀린 것은 1번 시장, 대도시 제외하고 시장, 구청장은 시도의사에 구역 지정 요청할 수 있다. 이건 앞전주 다 했어요.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국장한테 요청할 수 있고 대도시를 제외한 시군구는 시도지사한테 요청할 수 있고 2번 둘 이상의 시도 또는 대도시 걸친 경우 국장이 지정하는 시도 대도 이상의 구역 지정할 수 있다? 말이 안 되죠. 둘 이상의 시도 대도를 걸치면 시도 대도 이상이 협의해서 지정할 차를 정한다. 협의해서 지정할 차를 정한다. 3번 도시개발구역 지정하는 경우 공람이나 공천을 통해서 주민과 전문가 의견 드려야 된다. 기억해야 돼요. 공람이나 공천을 통해서 주민과 전문가 의견 듣는데 공람이 문제입니다. 공람이 공고 열람, 공고 어디다? 일간신문하고 홈페이지. 10만 미만이면 공부하고 홈페이지. 100만 이상이면 공람 후 공청회 해야 한다. 4번 정부 출연기관의 장이 30만 이상으로 국가계 밀접한 관리에 있는 도시개발구역 지정을 국장에게 제안할 때 국장이 도시개발구역 지정할 수 있다. 중국, 정부, 긴급 협의, 중행장 요청, 국가가 개발, 정부 출연기관의 장, 공공기관의 장이 30만 이상 제한, 긴급, 천재지변, 긴급 협의, 시도, 대도 이상 협의가 안 됐을 때 그때 국장이 지정할 수 있다니까 맞고 5번 토지 소유자가 구역 지정 제한할 때 대상구역 토지 면적 3분의 2 동의 민간이 제한할 때는 면적 3분의 2 동의입니다. 자 제한은 시행자가 될 수 있는 자 중에서 국가지자체 조합은 지정 제한 못해요. 국가지자체 조합을 제외한 시행자가 될 수 있는 자가 특도시군구한테 제한한다. 정부 출연기관의 장이나 공공기관 장이 30만 이상이면 국장에게 직접 제한할 수 있다. 민간이 제한할 때는 면적 3분의 2 동의서 필요하다. 제안받았으면 2달 내에 결과 통보하되 부득이면 1달 연장할 수 있다. 비용 부담은 협의해서 전부를 부담하게 할 수 있다. 둘 이상의 시군구에 걸쳐 있으면 면적이 많이 걸친 시군 찾아가서 제안해라. 그래서 20번의 답은 2번이 됐네요. 21번입니다. 도시개발 사업계획, 개발계획 틀린 것은 1번 농림적은 도시개발구역 지정 후 개발계획 수립할 수 있다. 이렇게 지문 하나 나오면 암기 않고 눈치로 다 풀어야 돼요. 그게 엄청 많죠. 첫 번째, 후 할 수 있다. 개발계획 공모, 또 자연녹지, 또 생산녹지 100분의 30이야. 또 도시지역에
도시지역 외에 그럼 벌써 몇 개 나와요? 관농자니까 계획관리, 생산관리, 보조관리, 농림, 자연환경 막 나오고, 그리고 균형발전, 자연환경 제외하고, 그리고 주, 상, 공, 면적학계가 100%에 30이야. 왜 암기하냐? 그걸 갖다가 한 문제 나올 때가 있으니까. 한 문제 나오면 암기해야 되고, 이렇게 지문 하나 나오면 100% 맞아요, 그때는. 2번 지정권자가 직접 개발계획 변경할 수 있어도 중행장, 시군구, 요청에 의해서 개발계획 변경할 수 없다. 얘도 은근 잘 나와요. 지정권자는 직접 또는 요청받아서 변경할 수 있다. 틀렸고요. 3번 수용사용 대상이 되는 가업권, 어업권에 관한 권리 세부 목록은 구역지정 후 개발계획에 포함할 수 있다. 구역지정 후 개발계획에 포함할 수 있다. 뭐가 있어요? 순, 대, 사, 기. 이번에 무슨 일이 있었냐 그러면 구역지정 후 개발계획 포함할 수 있다. 순, 대, 사, 기. 다른 학원에서 이게 모의고사 시험에 났어요. 모의고사 시험에 났는데 그 학생이 이걸 틀렸어요. 틀려가지고 답이 뭐가 나왔냐. 다음 중 구역지정 후 포함할 수 있는 것은 이렇게 나왔는데 답이 뭐가 나왔냐 그러면 수용사용. 얘가 답으로 나오고 3, 4, 5 가니까 여기 뭐 기반시설이 어쩌고저쩌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당연히 얘를 써야 되는데 얘도 순대사기가 암기는 했는데 분명히 순대사기 암기했는데 어디다 붙일지를 모르는 거예요. 붙일지를. 지문이 툭 나니까 이게 이거라는 거 얼른 안 들어요. 이렇게 해가지고 도대체 이 문제 답이 뭡니까? 이러고 물어보니까 또 전문가들 많이 있잖아요. 바로 말하지. 순대사기네 순대사기 1번이 답이네. 그러니까 이 친구가 이게 그 문제입니까? 이게 그 문제다. 그러면서 이제 댓글 달리기 시작하다가 순대사기가 순이 뭡니까? 순환개발. 함정이 없어요. 대가 뭐예요? 임대주 건설. 사가 뭐예요? 수용생에 사는데 이 기가 뭡니까? 기가. 구역 밖에 기반 설치. 기는 많다고 기가 지금. 기반시설이 여러 개 있어요. 여러 개 있으니까 이 기가 문제. 그래서 기를 어떻게 잡냐? 막 댓글 떠들다가 이거는 도시개발구역 밖이잖아. 도시개발구역 밖에 기반 설치니까 바로 미경이 뭐라고? 야 박기사다. 박기사. 그래서 앞으로 기 그러면 박기사 됐다고. 박기사. 다른 말 붙지 말고 순대사기의 기는 뭐다? 밖에. 결론은 그거 문제 푸니까 도시개발구역 안팎. 밖에 기반 설치할 때 비용 부담계. 우리 시험은 주관식이 아니고 객관식. 객관식은 안 보고 찍어도 찍히면 맞는 거예요. 객관식은. 특징만 딱 잡으라. 순대사기의 기가 뭐라고? 박기사라고. 그로 잡으면 좋다고. 유치하지만 어차피 시험 끝나면 다 잊어먹을 거 아니에요? 그렇게 해서 문제는 풀고란 얘기입니다. 그래서 3번 보게 되면 3번은 이 수용 사용 얘가 4입니까? 4. 구역 지정 후 포함시킬 수 있다. 그래야 되고 4번. 시행자가 국가지자체인 경우 환지 방식 개발계획 수립할 때 토지 소유자 동의 받지 않는다. 얘도 중요하죠. 원래 환지 방식이면 면적 3분 이상 토지 소유자와 총수 2분의 1 동의받는데 면적 3분의 2, 총수 2분의 1 공부 제대로 한 사람은 숫자 보지도 않아요. 뭘 봐야지? 와를 봐야지. 와. 면적 3분의 1 토지 소유자와 총수 2분의 1. 얘가 또는 바뀌니까 얘 잡아야 되고 시행자 국가지자체는 그러하지 않는다 그랬고 그 다음에 330만 이상 도시개발구역에 대한 개발계획은 주거, 생산, 교육 등등등 상호 조화를 이룰 수 있도록 이게 뭡니까? 복합기능, 자족기능, 면적이 얼마요? 330만 이상. 그러니까 답은 2번이 됩니다. 자, 22번 도시개발 사업 설명 중 틀린 것은 1번 국장이 아닌 시행자가 토지 상환 채권을 발행하고자 할 때 미리 국장 승인받는다. 이건 아니지. 개발법 그러면 누가 생각나요? 개발법 지정권자. 이거는 국장이 아니야. 누가 하지? 지정권자지. 지정권자가 아닌 시행자가 토지 상환 채권을 발행할 때는 지정권자 승인받습니다. 그럼 1번을 보면서 토지 상환 채권을 어느 정도 정리해야 돼요. 수용 사용 방식 하게 되면 미리 현금 줘야 되는데 시행자는 소유자가 원할 때 매수대금의 일부 지급해서 토지나 건물을 상환하는 채권, 토지 상환 채권 발행할 수 있다. 그랬을 때 민간이 발행하게 되면 금융기관에 지급 보증 받아야 된다. 토지 상환 채권을 상환할 수 있는 부분이 조성되는 분양 또는 분양 건물의 2분의 1 넘지 마라 그러고 그리고 지정권자를 제외한 나머지 시행자들은 발행기를 작성해서 지정권자 승인받고 기명증권, 양도 가능
양수인은 명의 변경해라. 어떻게? 원부의 주소성명, 증권의 주소성명. 그래야 대항력을 갖고 이자율은 발행자가 정하고 이거 질권 설정할 수 있다 없다? 있다. 질권자는 원부에다 본인의 질권자 주소성명 쓰고 증권에다 질권 설정됐다는 표시를 해야 돼요. 그래야 발행자는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있다 그러고. 자, 2번 토지개발조합은 전부 한지 방식인 경우에만 설립한다. 2번 들어야 돼요. 조합은 전부 한지 방식일 때만 설립합니다. 3번 토지개발사업 시행 방식에는 구역간의 토지 등의 수용 사용 방식, 환지 방식, 혼용 방식 세 가지겠죠. 혼용 방식 그러면 떠오르는 게 분할 혼용, 미분할 혼용 하이한다 할 수 있다? 할 수 있다. 그거 나오면 되고 그 다음에 환지 방식 하나 둘 셋 하나 대지로서 효용정지 둘 토지의 교환 분할 셋 지가가 높아 수용 사용이 곤란할 때 그런 말이 있을 때만 환지를 해야 되고 4번 수용생활 토지의 세부 목록 고시를 공지법 사업 인정고시 있는 걸 본다. 중요고 세부 목록 고시가 사업 인정고시고 5번 사업 시행하는 지역의 지가가 인근 다른 지역에 비해서 현저히 높아 수용 사용이 어려우면 그때 쓰는 게 환지입니다. 틀린 거는 결론 1번입니다. 23번입니다. 입지한제에 관한 설명이 다 틀린 거 1번 시행자는 토지개발 사업을 원활히 시행하기 위해서 특히 필요할 때는 토지 건물 소유자 신청받아 건축물 일부와 건물 있는 토지의 공유지분 부여할 수 있다. 1번 포인트가 뭡니까? 네. 입지한제 할 때는 신청입니다. 토지 소유자, 건축물 소유자 신청받아서 2번 입지한지 신청 기간은 사업 시행자가 토지 건축물 소유자에게 환지 신청 기간을 통지한 날로부터 30일 이상 60일 이내로 한다. 이건 숫자만 단순히 암기하면 되고 환지계 작성에 지장이 없으면 며칠 연장할 수 있다? 20일 연장할 수 있다. 더 넘어가기 전에 1번 다시가 1번 토지건물 소유자 신청받아서 입지한지 할 수 있는데 입지한지 신청 대상에서 빼내는 한마 있죠. 정전 토지 건물 총 권리가액이 입지한지 대상인 최소 공급가 얼마 100분의 70 이하면 제외할 수 있다. 단 주택을 가지고 있는 제들, 주택을 가지고 있는 애는 제외가 안 되는 거예요. 그것도 생각하고 3번 과밀 역적권역에 위치하지 않냐는 토지개발구역의 토지 소유자는 소유한 주택 수만큼 공급해야 된다. 우리나라에서 수만큼 공급해야 된다 그런 건 없어요. 개발법도 없고 도정법도 그런 건 없어요. 원칙은 입지한지 할 때 원칙은 하나 줍니다. 혼자서 100개 가져도 하나 100명이 하나 가져도 하나 주는데 예외적으로 자 입지한지 소유한 주택 수만큼 공급할 수 있다. 하나 둘 셋 하나 과밀박 도시개발구역 토지 소유자 둘 근로자 숙소 기숙사 용도 셋 공공사업 시행자니까 국가지자체 공공기관 정부 출연기관 지방공사 얘들은 가진 만큼 줄 수 있다 그래야죠. 그래서 3번 틀렸고요. 4번 입지한지로 주택을 공급할 경우 주택을 수혜하지 아니한 토지 소유자에게 토지 면적이 국토부령이 정하는 규모 이상이면 주택 공급할 수 있다. 이것도 신경 써야 돼요. 입지한지로 주택으로 할 때는 주택을 소유하지 않은 토지 소유자에게 주택을 줄 수 있냐 없냐? 있다. 두 가지요. 첫 번째 토지 면적이 자원가인 정하는 면적 이상이든가 두 번째 그가 가지고 있는 토지 건물 총 권리가액이 입지한지 가장 작은 공급가 이상이 되면은 그때는 줄 수도 있다 그랬고 5번 입지한지에 따른 주택을 공급하고 남는 건물은 일반인에게 공급하되 누구한테 우선권 주냐 그러면 거기서 나가는 애들이죠. 땅 가지고 있는데 땅 못 받고 한지 못 받고 현금 받고 나가는 애들이나 기존에 살고 있던 세입자 얘들한테 특기를 줘야 돼요. 그래서 환지 대상에서 제외되어 토지개발 사업으로 조성된 토지를 환지받지 못 금전청산받은 자나 토지개발 사업으로 철거되는 건축물 세입자에게 우선권을 줍니다. 틀린 것은 3번입니다. 24번 환지계획과 관련 설명이 다 틀린 거 1번 환지계 작성지, 정전토지 환제, 위치, 지목, 면적, 토지를 수리, 이용사 환경은 반드시 고려해야 된다. 위지면, 토수리안 다 나왔네. 위치, 지목, 면적, 토, 질, 수, 리, 이용상 환경. 글자 틀린 거 있는가 지금 보라 했는 얘기요. 틀린 거 있습니까? 없죠. 맞네요. 이번 시행자는 과소토지 발생을 방지해서 일정한 경우 환지 정하지 않을 수 있다. 과소토지 발생을 방지해서 직접으로 환지 부진할 수 있습니다. 안 줄 수도 있다. 3번 시행자는 토지개발사에 필요한 비용 충당해서 일정한 토지 환지 정하지 않고 보류지 정할 수 있다. 이거 맞나요? 비용에 충당해서 일정한 토지를 환지를 정하지 않고 채비에 정한다고 보류 정한다고
채비지도 맞고 보르지도 맞는 둘 다 맞는 거예요. 채비지 그 말도 맞고 보르지 그 말도 맞고. 4번 지정권을 제외한 시행자가 환지계 작성하면 지정권 인가받는다. 이거 모르면 안 돼. 중요하니까. 도시개발법은 지정권자인데 환지계 인가권자는 누구? 특도시군구. 특도시군구니까 뭐라 그래야 돼요? 행정청 중에서 맨 쫄병아이니까. 그러니까 행정청을 환지계 만들어요. 만들지만 인가 안 받아요. 누구만? 행정청이 아닌 시행자만. 그래서 행정청이 아닌 시행자가 환지계 작성하면 특도시군구 인가받는다. 4번은 틀렸고 5번 환지계는 필지별 청산대한 토지 명세가 포함된다. 실력입니까? 눈치입니까? 이 정도는 눈치입니다. 눈치. 물론 환지 계획에는 첫 번째 환지 설계, 필지별 환지 명세, 필지별 권리별 청산자 토지 명세, 채비지 보리지 명세, 또 입치한지가 있다. 입치한지에 관한 사항 지문 하나 나오면 있는 거 써놓고 물어봐요. 25번 환지 처분 효과가 아닌 거. 1번 청산구분 환지 처분 공고 날의 다음 날 확정. 확정은 다음 날입니다. 2번 보리 소유권은 환지 처분 공고일 다음 날에 환지기에서 정한 자에게 기소. 채비지는 시행자, 보리지는 환지기에서 정한 자가 다음 날 소유권 취득합니다. 3번 입치한지 처분 받은 경우 종전토지 저당권은 환지 처분 공고 날 다음 날에 환지기에 정하는 바에 따라 건축물 일부와 건물의 토지 공유 지분의 존재 옮겨갔다. 다음 날 옮겨갔다 이 얘기고. 4번 종전 토지에 있던 지역권은 환지 처분이 공고된 날에 다음 날 환지 이전이 된다. 얘는 엉터리죠. 지역권은 종전 토지에 전속한다. 그러다가 도시개발사업 시행으로 행사할 실익이 없는 지역권은 소멸한다. 그러니까 지역권은 절대 옮겨갈 수는 없어요. 그대로 남아있든가 소멸하든가 둘 중에 하나죠. 5번 환지 처분 공고된 날에 다음 날에 채비 소유권은 시행자 기소. 답은 4번입니다. 자, 26번부터가 도정법입니다. 잠시 쉬고 합시다.